자, 1032번부터 우리 볼게요. 자, 이거는 사실은 얘기한 적은 없는 문제거든? 근데 그냥 직관적으로 한번 풀어봐라. 뭐 거의 이런 수준이야. 자, 1032번에 보면 여기 이제 관역이 있죠. 그쵸? 관역이 있는데 이렇게 돼 있어. 얘들아, 이런 원들을 뭐라고 부르지? 관역판. 아니, 원들을 뭐라고 부르죠? 동심원이라고 부르죠. 동심원. 동심원 뭐, 안 들어봤나? 예전에 말했었잖아요. 응. 맞아. 동심원. 중심이 동이란 원이에요. 그래서 원이 이제 동이 같다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동격도 같다. 갑자기. 자, 그래서 화살을 한 번 쏘아서 2가 적힌 부분을 맞힐 확률을 구하시오. 그런데 거기 이제 중요한 조건이 여기 보면은 여기랑 여기 거리가 다 같다라고 돼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면적에 대한 거를 준 거예요, 지금. 자, 근데 여기를 이제 1번이라고 하고 여기를 2번, 여기를 3번 이렇게 놔뒀어. 맞지? 자, 그랬더니 2가 적힌 부분. 자, 여기 적힌 부분을 맞을 확률을 구하여라 그랬어. 자, 근데 이게 이제 화살을 쐈는데 관역을 이렇게 벗어나거나 아니면 경계에 맞거나 이런 경우는 이제 없다고 친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거는 얘들아 경우의 수 이런 걸로 풀 수 있는 문제냐 아니냐? 아니죠, 그쵸? 경우의 수로 푸는 게 아니지, 그치? 대신에 그냥 뭘로 풀면 될까? 대강. 자, 면적비로 그냥 풀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임의로 그냥 쏜 거야. 막 조준을 하고 쏜 게 아니라 임의로 쐈는데 관역을 벗어나거나 아니면 경계에 맞거나 이런 일은 없다라고 치자는 거지. 그럼 당연히 면적에 비례해서 확률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지 않을까요? 자, 그럼 일단 전체 면적은 요 길이 하나를 우리가 1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그럼 여기까지는 3이 되겠죠? 네. 그치? 그럼 파이 r 제곱하면은 9파이가 전체 면적이 되겠지? 네. 자, 이것을 분모로 놔두면 되지 않을까? 이것을 분모로 놔두고요. 자, 분자에는 뭘 둘 거냐면은 요 빗금친 부분에 넓이를 구해서 분자 쪽에다 둘 거예요. 그럼 전체 넓이랑 빗금친 넓이의 이제 비율이 나올 거 아니야? 그거를 이런 상황에서 이제 확률로 치면 된다는 얘기야. 이해되나요? 무슨 말인지? 응. 자, 그래서 요 부분의 면적을 구해봅시다. 자, 먼저 요 바깥쪽 원의 면적은 4파이 맞니? 반지름이 2니까. 그 다음에 안쪽에 있는 원의 면적을 빼야 되겠죠? 자, 파이를 빼야 돼요. 그치? 자, 그러면은 9파이분의 3파이가 될 테니까 몇 분의 몇? 요렇게 답이 되겠네요. 요렇게 푼 사람 있나? 네. 그래요? 면적의 비율로서 이제 확률이 저렇게 정해질 수도 있다라는 거. 자, 1032번이고, 다음 35번 볼게. 1035번. 자, 두 개의 주사위 A, B를 동시에 던져서 A 주사위에서 나온 눈의 수를 X. 자, 주사위를 두 개를 동시에 던졌어. 자, A에서 나온 수를 X라고 하고, 그 다음에 B에서 나온 수를 Y라고 한대요. Y라고 할 때, 자, 4X-Y가 얼마보다 작다? 5보다 작아질 확률을 구하라. 이렇게 돼 있어. 자, 이것도 그냥 막 해야 되지, 그쵸? 그쵸. 주사위를 두 개를 던졌어. 그래서 일단 전체 경우의 수는 36개 나오는 거 맞지? 네. 맞아요? 주사위 두 개 던지는 건 거의 이제 36개, 전체 경우의 수는. 자, 근데 요 부등식을 만족하는 거를 순서상을 이제 찾아야 되거든? 자, x의 값에다 뭔가를 대입하고 y의 값에다 이제 적당한 걸 대입해가지고 이제 순서상을 찾을 거야. 그럼 x가 1이 되는 경우 y는 얼마가 될 수 있냐? 1부터 6. 1, 2, 3, 뭐 이렇게 해서 다 되죠. 맞아요? 5보다 다 작지, 그치? 자, 이런 식으로 하나씩 그냥 찾는 거예요. 찾는데 규칙성이라는 게 좀 있기 때문에 좀 비교적 쉽게 찾을 수 있을 것 같아. 자, x에 2가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 4, 5, 6. 응? 4, 5, 6. 4. 자, 지금 y가 3이 되면은 딱 5랑 같아지죠? 네. 맞아요? 자, 그래서 4부터 5, 6까지. 자, 이제 x에다 3 한번 넣어볼 거야. 자, y 얼마부터 가능할 거야? 안 돼요.
3, 4, 10이니까 y는 6이 나와도 안 되죠. 그쵸? 네. 그래서 x 값이 3이 나오는 경우는 없어요. 자, 해서 총 몇 개가 가능한 거야, 지금? 6개 더하기 3개. 9개죠. 그래서 36분의 9. 약분하면 4분의 1이 답이 되는 거지. 괜찮은가? 약간 이런 거 이제 일일이 다 해서 풀어야 되는 그런 문제예요. 35번이고 36번. 이거 어려워. 어려웠어? 이게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자, 봅시다. 한 개의 주사위를 두 번 던져서 첫 번째 나온 눈의 수를 x, 두 번째 나온 눈의 수를 y라고. 야, 이거 네. 두 번 던지나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지나 이거 같은 거지. 네. 그치? 그냥 같은 거죠. 그러니까 뭐 이제 시행 자체는 다를지 몰라도 경우의 수를 따질 때는 그냥 같은 상황이라고 봐도 돼요. 그래서 x랑 y가 있어. 자, 그랬을 때 순서상 x, y를 좌표로 하는 점이 1차 함수 y는 마이너스 3x 플러스 11 위에 있을 확률을 구하라. 이렇게 좀 물어봤어. 자, 얘들아, 점이 저 직선 위에 있으려면은, 1차 함수 위에 있으려면은 좌표를 대입했을 때 식이 성립하면 되는 거 아니냐? 네.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역시 x에다가 뭐 1, 2, 3, 4 이렇게 넣어가면서 저기에 이제 식을 만족시키는 좌표를 찾을 거야. 오케이? 자, x에다 1 넣으면 y 값 가능할까? 가능하지 않을까? 자, x에다 1 넣으면 y가 일단 얼마 나와요? 8 나오지 않냐? 마이너스 3 플러스 11이니까. 얘들아? 맞아요? 자, x에다 1 넣으면은 y가 8이 나오는데 x, y는 둘 다 뭐야? 주사위의 눈이니까 6 이하만 가능한 거지. 그래서 x 1은 안 되죠. 네. 자, 그럼 x에다 2 넣으면 어때? 돼요. 그럼 마이너스 6 나오니까 y 값은 얼마 나와요? 5. 즉, 2,5는 저 직선 위에 있는 점이죠. 그쵸? 네. 자, 그 다음에 x에다 3 넣으면 어떻게 될까? Y가 마이너스 9니까 y는 2 넣으면 되지. 네. 4는 어때요? 4, 32, 마이너스 12 플러스 마이너스 1이 나와버리거든? 안 되죠. 안 되죠. 그렇죠? 이건 안 돼요. 자, 해서 이거 두 개밖에 없어. 맞지? 이거 두 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 일단 주사위를 두 개를 동시에 던지든 하나씩 차례대로 던지든 전체 경우의 수는 36개야. 66, 36 해서 자, 그 중에서 두 개만 가능한 거지. 18분의 2이 답이 되겠죠. 36번이고 39번 볼게요. 공기가 너무 시원해요. 시원해. 그래도 안 추워? 나 지금 완전 날아갈 것 같아. 나 이것도 추워. 날아가는 거야? 시원하다. 자, 서로 다른 세 개의 주사위를 이번엔 세 개야, 아들아. 주사위를 세 개를 동시에 던졌어요. 자, 동시에 던질 때 나온 세 눈의 수의 합이 19 미만일 확률을 A. 자, 세 눈의 수의 합 19 미만이 될 확률을 A라고 한대요. 자, 그 다음에 세 눈의 수의 곱이 얼마? 7일 확률. 자, 이렇게 될 확률을 어디였냐? B. 그때 A 플러스 B로. 자, 그냥 문제 두 개를 하나로 만들어서 낸 거죠, 그냥. 네. 자, 먼저 세 눈의 수의 합이 19 미만이 된다 그랬어. 자, 일단 얘들아, 주사위 세 개를 던졌을 때 나오는 눈이 제일 큰 게 얼마가 나오지? 38. 18이죠, 그쵸? 그러면 19 미만이면 뭐. 잠깐만, 진짜 안 맞지? 얘들아, 19 미만이면 무조건 다 되는 거 아니냐? 그치? 제일 큰 게 18이야, 그치? 네. 그러니까 세 개 눈의 수의 합을 하면 무조건 19 미만이 나오죠. 그렇죠? 그렇잖아. 그럼 A는 얼마야, 그러면은? 항상 나올 확률이니까 얼마? 1이죠. 자, 그 다음에 세 눈의 수의 곱이 7이 돼야 되는데요. 이거 가능한가? 안 되죠. 자, 7을 갖다 우리 소인수분해 해보면은 그냥 7이지. 그렇지 않냐? 그 분해가 안 돼요. 세 개 숫자를 곱해서 7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치? 자, 그래서 곱해서 7이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이 확률은 0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네. 그래서 1 플러스 0 해서 답은
1이 답이 되겠죠? 자, 그래서 요게 이제 항상 일어나는 사건의 확률, 그 다음에 절대 일어나지 않는 사건의 확률, 그거에 대한 문제죠, 그냥. 그 다음에 40번. 왜 그래, 또. 왜 그래? 제가 아까 있는 초콜릿을 먹었는데요. 이게 민트 초콜릿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먹으니까 왜. 짠 거예요. 짜다고? 되게 짜다고 했더니 이거 엄청 비웃었거든요. 초콜릿이 왜 짜냐고. 그랬더니 여기 바다 소금 맛이. 초콜릿이 왜 그런 게 있어? 자, 봐요. 1040번. 이거 저번에 누가 물어본 거 아니냐? 그치? 다시 한번 보자. 자, 수연이를 포함한 6명이 있어요. 자, 6명의 후보 중에서 대표를 2명을 뽑는다. 자, 그랬을 때 수연이가 뽑히지 않을 확률. 뽑히지 않을 확률. 자, 이런 문제를 내가 조금 어려운 말로 뭐라고 불렀었지? 대표 뽑기. 그런 말 한 적 없는데. 대표 뽑기는 또 뭐야? 뭐가 같은 대표? 그 A라는 사건이 일어나지 않을 확률,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 문제거든? 자, 이거는 계산을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된다고 했죠. 네. 그러니까 A라는 사건이 일어날 확률을 먼저 계산한 다음에 전체 사건의 확률인 1에서 빼주면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걸 좀 어려운 말로 여사건의 확률 이렇게 불렀거든? 여사건이라고 불러, 여사건. 아, 정말. 유치해서 못 봐주겠네, 진짜. 자, 봐요. 자, 그래서 여사건의 확률 이렇게 부르는데, 일단 수연이가 뽑힐 확률을 계산을 해야 돼. 오케이? 수연이가 뽑힐 확률 계산할 건데, 자, 6명이 있는데, 이 6명에서는 수연이랑 나머지 5명으로 구성이 돼 있겠죠. 네. 그쵸? 자, 이 중에서 대표 2명을 뽑는 거야. 그치? 대표 2명을 뽑는데, 자, 수연이가, 우리는 이제 뽑힐 확률을 갖다 계산을 하고 싶은 거야. 그럼 경우의 수를 계산할 때, 수연이를 미리 뽑아놓고, 나머지 대표 1명을 남은 5명 중에서 뽑는 경우의 수를 생각하면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몇 가지라 그랬어, 저게? 응? 수연이를 미리 뽑아놓고, 5명 중에서 1명을 뽑는 거니까, 5가지 경우의 수가 나온다고 했어요. 네. 이게 수연이가 뽑히는 경우의 수야. 오케이? 자, 근데 전체 경우의 수는 얘들아 얼마지? 대표라고 하면은 자격 요건이 같은 거야, 다른 거야? 같은 거죠. 그래서 6 곱하기 5 한 다음에 뭘로 나눈다? 2. 자, 이게 전체 경우의 수예요. 그렇지? 그래서 몇 개? 15개의 전체 경우의 수가 있는데, 자, 그 중에서 5가지가 수연이가 뽑히는 방법이에요. 그럼 15분의 5가 바로 뭐다? 수연이가 뽑힐 확률이야. 3분의 1이야, 3분의 1. 요런 게 이제 조금 어려워요. 미리 뽑아놓고 나머지를 뽑는 경우의 수를 이제 생각을 하는 거야. 자,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거, 수연이가 뽑히지 않을 확률은 이것을 1에서 빼주면 되겠다. 라는 거죠. 그래서 답은 얼마? 3분의 2가 되겠죠. 선생님, 응. 물 좀 마시고 왔어요. 빨리 갔다 와요. 바다 소금만 초콜릿 먹어서 입이 자, 42번. 근데 5가지라 했잖아요. 응. 근데 5 곱하기 4를 안 해요. 4를 왜 해야 되죠? 그냥 저기서 한 명 뽑는 거잖아. 수연이가 뽑히는 방법이 5가지라는데 수연이는 미리 뽑아놓고 네. 남은 5명 중에서 1명만 더 뽑으면 되는 거잖아. 네. 그럼 5명 중에서 1명 뽑는 거니까 5가지가 맞죠. 5명 중에서 2명을 뽑아야지 5 곱하기 4가 들어가는 건데 수연이는 미리 이미 뽑아놓은 거야. 아, 네네. 그러니까 1명만 더 뽑으면 되는 거거든. 예를 들면 저기 자, 진짜 단순화해서 한번 우리 생각을 해볼게. 자, 3명이 있어요. 네.
3명 중에서 우리 대표를 2명 뽑을 거야. 이수. 미니. 자, 이 중에서 대표를 2명을 뽑는다고 합시다. 자, 그럼 대표 2명이면 그냥 전체 경우의 수는 A, B를 뽑거나 B, C를 뽑거나 A, C를 뽑는 3가지가 있다는 거 이해돼요? 네. 그쵸? 자, 근데 이 중에서 내가 A가 반드시 뽑히는 경우의 수를 갖다 계산을 하고 싶어. 그럼 A를 미리 뽑아놓고 나머지 1명을 A를 제외한 남은 2명 중에서 뽑아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2가지 방법이 존재하거든? 네. 근데 여기 봐봐. 실제로 A가 뽑히는 경우의 수 몇 개 나왔어요? 2가지 나왔잖아요. 이렇게 쓴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누군가가 반드시 뽑혀야 된다 그러면 걔를 미리 뽑아놓고 나머지 인원을 뽑는 방법이 경우의 수가 되는 거야. 이런 게 이제 하나의 이제 방법이거든. 경우의 수를 세는 방법이거든.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누군가를 먼저 뽑아놓는다. 뭔가를 사는데 얘는 반드시 산다. 이런 게 다 그런 경우야. 오케이? 자, 42번이고 눈빛을 보니까 완전히 이해된 것 같지는 않은데 43번 42번. 42번 할 차례구나. 자, 42번 봐요. 자, 형우와 연주가 같은 건물 1층에서 서로 다른 엘리베이터를 탔다. 자, 지금 2명이 있어. 자, 조용히 하고. 자, 1층에서 서로 다른 엘리베이터를 우리 여기랑 비슷한 상황이지, 그치? 자, 1층이 있는데 1층에서 서로 다른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두 사람이 각각 2층에서 8층까지 중 한 층에서 내릴 때 두 사람이 서로 다른 층에서 내릴 확률을 구하죠. 이거 좀 어려웠을 것 같은데?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네. 자, 지금 1층에서 서로 다른 엘리베이터를 tas어. 근데 2층에서 3층 중에서 2층에서 8층까지 중에서 오케이? 네. 한 층에서 내리는데 두 사람이 서로 다른 층에서 내릴 확률을 구하래요. 자,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거? 이거 그냥 이게 이해는 안 되는데 그냥 풀었어요. 어떻게? 2, 3, 4, 5, 6, 7, 8, 7분의 한 층이니까 1 하고 거기서 1을 뺐습니다. 뭐야? 선생님 저는 그렇게 보는데요? 뭐라고? 어떻게 했다고? 다시. 나와서 설명하면 안 돼요? 아니, 그냥 설명해보세요. 예. 그러니까 2, 3, 4, 5, 6, 7, 8이니까 7층 7층 있어? 7층죠. 이게 분모로 가고요. 짝대기를 분모 그으시고 이게 한 층이잖아요. 한 층에 내려야 되니까 분 자리 1로 하는 거예요. 1? 네. 1. 그냥 1. 그 다음에 거기서 1을 빼는 거예요. 그 전체 수 1. 이렇게? 네. 그래서 저기 같은 층에서 내리는 7 나오지 않아? 이게 뭐냐? 7 뭐야? 7 아닌가? 8 빼기 2에서 7을 하고 8 빼기 8 빼기 2를 8 빼기 2 하는 8 빼기 2. 8 빼기 2 하면 6입니다. 8 빼기 2를 왜 해? 자, 지금 이게 이제 소가 뒷걸음질 치다 개구리 잡은 격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쌤이랑 여기 들어봐요. 이거 조금 어려워. 이게 자격 요건이 다른 경우의 수랑 똑같은 문제거든? 근데 잘 보세요. 자, 둘이 서로 다른 엘리베이터를 탔지. 그쵸? 자, 서로 다른 엘리베이터를 탔어. 근데 형우가 연주보다 뭐 미리 내리거나 뭐 늦게 내리거나 이런 경우는 지금 없잖아요. 근데 한 사람은 그냥 먼저 생각을 해보자는 얘기야. 자, 형우가 먼저 어떤 층에서 내렸어. 몇 가지 방법이 존재할까? 7가지. 7가지가 있죠. 이렇게 푼 게 아닌가? 맞아요? 네. 자, 그런데 지금 둘은 서로 다른 층에서 내려야 돼. 네. 그럼 연주는 형우가 내린 층에서 내릴 수가 없지. 네. 그러면 몇 가지 방법이 있을까? 6가지. 이 둘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 곱해야 되죠. 이게 경우의 수야.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자, 근데 전체 경우의 수는 얘들아 어떻게 되냐? 42. 응? 전체 경우의 수는 어떻게 돼요? 2층부터 8층까지 형우랑 연주랑 아무 상관없이 내린다. 라고 하면은 둘 다 7가지씩 존재하겠죠. 네. 그렇죠. 그래서 7 곱하기 7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7분의 6이다. 그래서 아까 답은 맞은 거는 같은데
이게 약간 우연히 우연히 맞은 것 같은 느낌이고 지금 이게 자격 요건이 서로 다른 경우의 수랑 같다는 거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위에 거 계산법이 그렇다는 얘기야. 형우가 들어가는 층 하나, 그 다음에 형우가 내린 층 말고 연주가 내릴 층은 6개. 이게 마치 두 명이 일렬로 줄 서는 거랑 똑같은 거죠. 두 명이 일렬로 줄 서는, 잘못 얘기했어. 7개 중에서 서로 다른 2개를 뽑아서 일렬로 배열하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개념적으로 보면 어떻게, 얘들아 여기 봐봐. 여기 보세요. 자기 답 맞았다고 안 보지 말고 보세요. 어? 얘들아 여기 보세요. 자, 지금 내가 설명을 이렇게 했는데 이게 조금 알아듣기 쉽게 하기 위해서 설명을 이렇게 했는데 내가 아까 이게 서로 다른 7개 중에서 2개를 뽑아서 일렬로 나열하는 거랑 같다 그랬거든? 왜 그렇게 되냐면은 자, 여기에 이제 층이 2층부터 8층까지 있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형우랑 연주가 있어. 자, 이 중에서 2개 층을 골라서 얘네들 앞에 배열하면 그게 형우랑 연주가 내리는 경우의 수랑 같지 않을까?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네. 그러니까 여기 2층부터 8층까지 7개 층이 있잖아. 자, 이 중에서 2개를 뽑자는 얘기야. 2개를 뽑아서 얘네들 앞에다 나열을 해주자는 얘기야. 뭐 실제적으로는 그렇게 나열을 할 수는 없는데 그냥 그런 방법으로 생각을 해보자는 얘기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형우는 6층, 그러면 연주는 6층을 피해서 뭐 4층 이런 식으로 나열을 할 수 있다는 얘기야. 예를 들면. 그러다 보니까 형우한테 나열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7가지. 그 다음에 연주한테 나열할 수 있는 경우는 형우가 내린 층을 제외한 나머지 6가지가 이제 들어간다는 거죠. 그리고 둘은 동시에 일어나는 거니까 곱하기를 해주면 돼요. 아, 동시에 일어나. 아, 이거를 이제 동시에 일어난다 해서 시간적으로 동시에 일어난다 그런 의미는 아니야. 그런 의미는 아니야. 이게 뭐 4차원도 아니고 형우는 6층에서 내리고 연주는 4층에서 내리는데 이게 동시에 반드시 일어나려는 법은 없죠. 그렇지 않냐? 서로 이제 다른 엘리베이터를 탔으니까. 자, 그래서 어쨌든 요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 되는데 요런 사고방식이 경우의 수에서 되게 중요해. 그러니까 실제로 사람들이 내린다 그래서 사람들을 배열한다 라는 게 아니라 거꾸로 생각을 하는 거죠. 층을 갖다가 사람들 앞에다 배열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된다는 얘기야. 근데 그렇게 계산하는 경우의 수 문제가 굉장히 많아요. 고등학교 가면은. 42번 이렇게 됐고 43번 볼게. 얘들아 이 마지막에 설명한 거 이해되니? 층을 갖다가 학생들 앞에다 이제 나열한다 이런 개념으로 접근한다는 거. 43번. 자, 2개의 주사위 A, B를 동시에 던져서 이런 비슷한 문제 다른 걸 내가 한번 내볼까요? 네요? 자, 내주셨으면 좋겠는데. 너희들 우체통 혹시 뭔지 아냐? 알죠? 알아요? 편지나 이런 거 우체통에 넣어본 적 있냐? 네. 진짜? 여행 어. 가서 한이 저희 반에 있어요. 오케이. 그러면 뭐, 뒤에 있는 엽서 자,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해가 될 것 같은데, 자, 우체통이 3개가 있어. 잘 보세요. 여기 한번 잘 봐봐. 우체통이 3개가 있는데, 자, 내가 편지를 4통을 썼어. 4통을 썼어요. 뭐 편지든 뭐든 어쨌든 뭐 우편물을 보내려고 해. 근데 우체통이 이제 3개가 있어. 3개가 있는데 막 가까이 있다고 해보자고. 근데 내가 임의로 편지 4통을 우체통에다 이렇게 막 분산해서 이제 붙였을 때 편지를 보낼 수 있는 모든 방법은 몇 가지인가 이런 문제예요.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4통을 전부 다 A 우체통에다가 붙여도 되는 거고 뭐 2통, 2통씩 나눠서 A, C에다 보내도 되는 거고 뭐 2통, 1통, 1통 보내도 되는 거 막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 그랬을 때 붙일 수 있는 모든 방법은 몇 가지인가? 이런 문제야.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게 고배 법칙으로 계산이 되거든? 3 곱하기 2 곱하기. 자, 우리 대충 하지 말고 정확히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정확히 생각할게요. 당연히 편지 4통은 서로 다 달라요. 전혀 모르겠네. 아까 내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물리적으로 편지를 우체통 안에다 넣는 거잖아. 근데 이거를 반대로 생각해야지 풀리는 경우도 있다 그랬어. 자, 이거를 자, 편지 4통을 이렇게 놔두고요. 여기다가
ABC를 나열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ABC를 나열하는데 대신에 ABC를 나열했던 걸 또 나열해도 되는 거예요. 왜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자, 예를 들어서 내가 A, B, C 이렇게 나열을 했다고 해보자고. 자, 그럼 이거는 편지를 어떻게 보냈다는 얘기야? A에 2개. 그치. A에다 1번, 2번 편지를 넣고 B에다가는 3번 편지, C에다가는 4번 편지를 넣었다는 얘기예요. 이해되나? 자, 그럼 이거를 전부 다 C 이렇게 하면 이건 뭐가 되는 거야? C에다가 네 통을 전부 다 보냈다는 얘기야. 맞아요? 자, 그래서 이거는 결국은 편지를 고정시키고 우체통을 밑에다가 나열시키는 방법이 곧 경우의 수야. 대신에 우체통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나왔던 우체통을 또 여기다 이제 써도 된다는 거지. 아이고, 보세요. 자, 그래서 각각 몇 가지 경우씩 존재하겠어? 내가 네. 우체통이 3개잖아. 2가. 3가지. 3가. 야, 여기 3개 있고 여기 4개 있는데 도대체 2개는 어디서 나온 거야? 어? 12가지. 아, 되게 많아요, 이거. 1024가지. 이거야. 왜요? 지금 얘기했잖아요. 여기에 1 앞에다가 나열할 수 있는 우체통이 A, B, C 3가지. 근데 2에다가도 1에 썼던 우체통을 또 써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여전히 3가지. 얘도 3가지. 얘도 3가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3, 3은 9, 9, 9, 81가지의 방법으로 편지를 보낼 수가 있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해 안 되면 넘어가세요. 자, 43번 한번 봐봐. 이해는 되긴 되는데요. 이해는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문제가 나오면 제가 먼저 저렇게 못 풀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경우의 수가 너무 싫어요. 그럴 수 있죠. 자, 43번 보자. 자, 이번에 또 주사위야. 자, A, B 주사위를 동시에 던져서 A 주사위에서 나온 눈의 수를 X, B 주사위에서 나온 눈의 수를 Y라고 한대. 자, 그랬을 때 X분의 Y랑 2분의 1이 달라질 확률을 구해라. 그랬어. 자, X분의 Y랑 2분의 1이 달라진다. 즉, X의 값이 Y 값의 2배가 아닌 걸 찾으라는 거죠. 맞아요? 자, 근데 얘들아, 2배가 아닌 걸 찾는 게 더 쉬울까? 2배인 걸 찾는 게 더 쉬울까? 그쵸. 2배인 걸 찾는 게 더 쉬워요. 그래서 이것도 아까 얘기했던 여사건으로 푸는 게 더 좋은 문제거든? 봐봐. 자, X랑 Y랑 2배 관계가 되는 거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1하고 2 가능하지, 그치? 그 다음에 2하고 4 가능해요. 그 다음에 3하고 6도 가능하지. 더 이상 나올 수 있나? 안 나오죠. 주사위에서는 요 3가지밖에 없어. 그러니까 순서상으로 따지자면은 2, 1, 4, 2, 6, 3 이렇게 이제 3가지가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X값, Y값이야 차례대로. 자, 근데 여전히 주사위는 2개 던졌으니까 전체 경우의 수는 몇 개? 36개. 그 중에서 3개예요. 그 답은 12분의 1인데, 자, 이게 여사건이죠. 그쵸? 그래서 이렇게 해주면은 2분의 1하고 이제 달라질 확률, 즉 12분의 11이 답이 된다는 거죠. 이해되나요? 네. 이해가 됩니다. 43번이고 44번 봐요. 자, 44번. 1부터 40까지의 자연수가 각각 하나씩 적힌 40개의 공이 있다. 40개의 공이 있는데, 자, 이 중에서 한 개의 공을 뽑아 나온 수를 70으로 나눌 때 그 수가 유한수. 자, 이거 되게 오랜만에 보는 거네. 맞아? 자, 70으로 나눌 때, 자, 이 중에서 한 개의 공을 뽑아 나온 수를 70을, X라고 하면은 70으로 나눴대. 그 수가 유한소수가 아닐 확률을 구하시오 그랬어. 얘들아, 유한소수가 어떻게 돼야지 유한소수였었지? 기억나요, 이거? 더 이상 나눠지지 않는. 아니, 그러니까 기하 분수를 구했을 때 분모가 어떻게 돼야 돼? 2나 5. 분모가 2호. 2나 5로만 소인수분해가 끝나야지 되는 거죠. 네. 자, 근데 70은 소인수분해하면 얘들아 어떻게 생겼냐? 이거죠, 그쵸? 7을 없애야 돼요. 그치. 7이 사라져야 돼, 그치? 그럼 x는 적어도 뭐의 배수를 해야 된다? 7의
7의 배수. 7의 배수. 그래서 1부터 40까지 중에서 7의 배수인 걸 찾아주면 되는 거지. 맞아요? 몇 개 나오지? 응? 몇 개 나와요? 7, 5, 35지, 그치? 네. 맞아요? 5개 나와. 자, 그래서 40개의 공 중에서 5개의 공이 이제 여기 해당이 되는 거죠. 아, 유한소수가 아닐 확률이네. 이건 이제 유한소수 1 확률이지, 그치? 네. 그래서 1에서 이거를 빼주면 돼요. 35. 응? 7분의 1. 자, 40분의 5는 약분하면 얼마? 1 약분하면은 8분의 1이죠? 5, 8, 40. 자, 그래서 답은 8분의 7이 답이 되겠죠? 자, 여기에 44번. 자, 이제 마지막 문제 48번. 아, 끝은 아니에요. 그 앞에 안 풀었던 거 풀고 끝내겠어. 자, 남학생이 5명, 여학생이 3명. 자, 이 중에서 이것도 왠지 풀었던 문제 같은데? 자, 2명의 대표를 뽑을 때 적어도 1명은 여학생이 뽑힐 확률. 자, 요것도 얘들아, 적어도라는 말이 나왔을 때도 여사건으로 푸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 그러니까 반대되는 사건을 먼저 계산을 하자는 얘기야. 얘들아, 적어도 1명이 여학생이 뽑히는 사건에 반대되는 사건은 뭐냐? 얘들아, 여기 주목. 적어도 1명이 여학생이 뽑히는 사건에 반대되는 사건. 나도 한 명이 남았지. 적어도 1명이 남학생? 다 남았. 다 남학생이죠. 전부 남학생이 뽑히는 게 이것에 반대되는 사건. 이게, 얘들아, 적어도 1명이 여학생이라는 게 여학생, 남학생이 뽑히거나 아니면 둘 다 여학생이 뽑혀. 요걸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이것에 반대되는 사건은 2명 다 남학생으로 뽑히는 거죠. 그래서 요 확률을 계산할 거예요. 자, 요 확률 계산할 건데 일단 전체 경우의 수 어떻게 봐야 될까? 전체 경우의 수 8, 7, 2 이거죠. 그렇죠? 그래서 2, 4, 8이니까 4, 7, 28가지가 일단 전체 경우의 수야. 자, 이 중에서 남학생만 뽑히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일까요? 이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2, 50. 오케이, 좋아요. 자, 해서 28분의 10이 바로 뭐다? 남학생만 2명이 뽑힐 확률이에요. 그래서 역시 이래서 이걸 빼주면 답이 되는 거죠. 이게 약분하면은 14분의 5죠? 그래서 14분의 9가 답이 되겠네요. 이게 상 문제가 아닌데 신기해요. 자, 그래서 근데 이제 요 여사건 문제가 좀 어려운 게 이게 눈치를 보고서 아 이거는 반대되는 사건을 푸는 게 더 편하겠다 이 생각이 좀 잘 안 들어요, 생각보다. 그래서 선생님 개인적으로 수학 문제를 막 엄청 많이 풀어야지 잘할 수 있다 이런 거는 좀 생각을 안 하는 편인데 경우의 수는 좀 얘기가 달라요. 경우의 수는 좀 문제를 많이 풀어야 돼. 많이 풀어야지만이 좀 어느 정도 할 수가 있고 특히 완전히 처음 보는 문제를 진짜 원리적으로 접근해서 시험 때 딱 풀어서 맞춘다. 이게 굉장히 힘들거든. 그래서 굉장히 유형 연습을 많이 해야 되는 단원입니다. 자, 요게 선생님 가기 전에요. 30번대랑 40번대는 이제 50번대가 없으니까 50번대를 질문해도 해도 될까요? 하세요. 몇 번? 52랑 54요. 참 독특하네. 전 52랑 54. 자, 얘들아, 주목합시다. 선생님 이게 주목이죠? 주목? 이거 아닌가? 자, 1052번. 1에서부터 30까지 자연수가 적혀 있는 30장의 카드가 있어요. 그 중에서 이제 한 장을 꺼내는데 6의 배수나 또는 7의 배수가 나올 확률을 구하시오. 이렇게 돼 있어. 자, 얘들아, 우리 배수 개념 정확히 다 알고 있나? 네. 응? 다 알고 있어요? 자, 이 문제는 근데 조금 이제 간단하게 낸 게 저기서 6의 배수이면서 동시에 7의 배수인 수가 나올 수도 있죠. 네, 근데 없더라고요. 근데 여기서는 없지. 그치? 사실은 원래 그거가 같이 들어가는 문제가 나와야지 조금 정상적인 거예요. 근데
30장밖에 없으니까 30가지밖에 없는데 6과 7의 최소 공배수가 얘들아 얼마지? 최소 공배수가 42죠. 그래서 저 안에서는 6의 배수이고 동시에 7의 배수인 수는 없어요. 그렇죠? 자, 따라서 6의 배수 세고 7의 배수 센 다음에 단순하게 그냥 더해주기만 하면 돼. 맞아요? 얘들아, 6의 배수가 나오는 경우의 수 몇 가지 있지? 30 이하에서? 5개. 응? 5개. 6, 5, 32니까 5개. 7의 배수가 나오는 경우의 수는? 24개. 7, 4, 28이니까 4개죠. 자, 그래서 그냥 이게 답이죠. 네. 맞아요? 자, 약분하면 얼마지? 10분의 3. 요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제 이게 한 45까지로 나왔다고 해봐. 그럼 이제 공배수가 하나 들어가잖아. 6, 7, 42. 맞아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를 빼요. 하나를 빼줘야 되죠. 그쵸? 그러니까 6의 배수랑 7의 배수 더한 다음에 공배수를 하나 빼줘야 돼요. 네. 맞죠? 이렇게 해야지 이제 제대로 된 경우의 수가 되는 거야. 근데 중학교에서는 이런 거는 안 나와요. 아직은. 아직 안 나와. 더 쉬운 거. 요거는 고등학교 가야지 이제 제대로 배우거든? 고등학교 때 그런 거 배워요? 쉬울 것 같다. 아니 저 정도로만 나와. 요건 좀 할만하지. 근데 이게 이제 하다 보면 이제 요거 빼야 되는 거를 막 실수로 까먹거나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아. 우와. 그러면 진짜 억울해. 영혼이 없는 것 같은데. 우와, 진짜. 다음에 54번. 우와, 너 왜 그렇게 생겼어? 선생님 진짜 이상한 소리예요. 자, 54번 봐봐. 네. 원래 숙제 이게 마지막 문제죠? 네. 이거 어려웠을 것 같은데? 맞아요. 54번? 저는 이 친구 저 이거 찾았어요. 그랬어요? 잘했어요. 고마워요. 자, 가위바위보 자체가 얘들아 확률에서 되게 많이 나와요, 원래. 고등학교에서도 많이 나와. 가위바위보를 한번 할 때 비길 확률. 자, 비기려면 얘들아 어떻게 해야 되지? 3번. 응? 3명이 전부 다른 걸 내거나 또 뭐가 있죠? 3명이 전부 같은 걸 내면 비기는 거지. 그걸 이제 생각을 해야죠. 뭐 이건 다 아는 거 아닌가? 그렇지 않냐? 3명이 비기는 경우는 3명이 다 다르거나 3명이 다 같거나 이거밖에 없잖아. 자, 그럼 일단 확률을 계산해야 되니까 전체 경우의 수부터 먼저 계산을 합시다. 오케이? 자, 이게 확률 문제가 잘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은 전체 경우의 수를 한번 계산을 해보세요. 그걸 계산해보면 조금 이해가 될 수도 있거든? 자, 전체 경우의 수 몇 가지 나올까? 응? 자, 27가지? 맞아요? 네. 어떻게 해서 27가지 나오지? 3의 세제곱. 그렇죠. 3가지. 가위바위보. 이제 3가지씩 이제 나올 수 있죠. 자, 그래서 27이 전체 경우의 수예요. 자, 그럼 이 중에서 비긴다라고 하는 것은 아까 얘기한 대로 3명이 전부 같은 걸 내거나 3명이 전부 다른 걸 내야 돼. 자, 일단 3명이 전부 같은 걸 내는 경우는 몇 가지가 있겠어? 3가지. 자, 그 다음에 3명이 전부 다른 걸 내는 거 몇 가지 나올까요? 땡. 3가지. 아니에요. 6가지? 맞아요? 6가지 맞아요. 자, 자, 가위랑 바위랑 보 이렇게 3개가 있잖아. 그치? 바보야. 아이 바보래. 와, 저렇게 거 아니에요? 아, 정말 유치해가지고 못 봐주겠네, 진짜. 너희들 중2가 아니라 초2라고 해도. 응? 우리 집 애들이랑 수준이 비슷하다니까. 되게 좋은 거죠. 잘 보여주는 거니까. 자, 가위바위보 3개를 갖다가 각각 낼 수 있잖아. 그치? 근데 서로 다 다른 걸 내는 경우는 이제 A부터 하나씩 이제 이걸 갖다 배열을 해주면 되는 거죠. 자, A는 3개 중에서 아무거나 내도 되고, B는 A가 낸 거를 안 내야 되죠. 그래서 2가지. C는 A, B가 낸 걸 안 내야 되니까 1가지밖에 안 남아. 그래서 이게 이제 서로 다 다른 거를 내는 경우의 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은 27분의 3 플러스 6이니까 9예요. 3분의 1입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보통 이제 가위바위보를 했을 때 3명이 하면은 승부가 날 확률은 이제 3분의 2고, 비길 확률은 3분의 1. 이렇게 돼요. 자,